민법 12편입니다. 점유 취득시효를 완벽하게 해부합니다. 챕터 1. 점유의 요건. 어떤 점유여야 하는가?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소유의 의사, 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해야 하죠. 1. 자주점유와 판단기준, 객관설.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내 마음속 의사가 아니라 권한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. 매매, 증여로 점유했다? 자주입니다. 임대차, 사용대차, 명의신탁으로 점유했다? 이건 남의 것임을 전제로 하니까 타주입니다. 2. 특 A급인데요. 악의의 무단점유.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.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악의죠.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. 즉 뻔뻔한 알박기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. 3. 빈출인데요. 간접점유도 되는가? 내가 직접 안 살고 세를 줬다면요. 판례는 간접점유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세입자를 위한 점유기간도 내 점유기간에 포함됩니다. 4. 국유재산. 행정재산 대 일반재산. 국가 땅도 시효취득이 될까요? 시청 건물 부지 같은 행정재산은 절대 안 됩니다. 하지만 국가가 쓰지 않는 일반재산,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. 단,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그 땅이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등기 청구를 못하는 거죠. 자, 챕터 2. 점유의 승계와 기산점, 시간계산법입니다. 20년을 어떻게 채울까의 싸움인데요. 1번. 점유의 승계. 내 앞사람과 합칠 수 있나? 아버지가 10년 점유하고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받아 10년 점유했습니다. 합쳐서 20년 주장할 수 있을까요? 있습니다. 점유 승계죠. 단, 앞사람의 점유를 승계할 때는 그 사람의 하자, 타주, 악의까지도 몽땅 떠안아야 합니다. 그래서 유리할 때는 내 것 10년만 주장할래 분리할 수도 있고 합쳐서 20년 주장할래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. 선택이 가능한 거죠.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. 아버지 점유가 타주였다면 아들도 무조건 타주입니다. 새로운 권한이 없는 한. 2번. 기산점 임의 선택 불가 원칙. 20년이 완성된 시점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? 판례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. 실제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. 만약 내 마음대로 기산점을 뒤로 밀어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시효 완성을 주장한다? 이거 안 받아줍니다. 3번. 예외가 있는데요.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 단 20년 동안 주인이 계속 갑 한 명뿐이라면 이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어차피 갑한테 달라고 하는 건 똑같으니까요. 주인이 바뀌었으면 고정, 안 바뀌었으면 선택 가능. 이 공식 등기법에서도 나옵니다. 자, 챕터 3. 소유주 변동, 갑을 병의 전쟁입니다. 여기가 시험의 70%를 차지하더라고요. 1번, 시효 진행 중에 주인이 바뀐 경우 10년쯤 살았을 때 주인이 병으로 바뀌고 그 후 10년이 더 흘러 20년이 찼습니다. 점유자는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? 있습니다. 취득시효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차면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.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든 그 사람에게 청구하면 됩니다. 2번, 시효 완성 후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이거 킬러예요. 20년이 꽉 찼는데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주인이 정에게 땅을 팔아버렸습니다. 점유자는 정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? 없습니다. 절대 없습니다. 이중매매 법리와 같습니다. 점유자는 채권, 청구권만 있고 정은 물권, 등기를 가져갔으니까 물권이 이기죠. 3번, 심화예요. 제3자의 등기가 무효라면 방금 상황에서 새 주인 정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서 말소된다면 그때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청구권이 부활한 거죠. 4번, 2차 취득시효. 주인이 정으로 바뀌어서 실패했습니다. 그럼 끝일까요? 아닙니다. 정 명의로 등기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이 흐른다면 그때는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정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. 챕터 4. 시효 완성의 효과. 소급효와 부당이득. 등기를 마치면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? 1. 소급효 등기를 하는 순간 소유권 취득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. 따라서 원래 주인은 20년치 월세 부당이득 내놔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. 처음부터 내 땅이었던 셈 치니까요. 2번. 불법행위 책임 대 채무불이행 책임.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주인이 땅을 처분해버렸습니다. 점유자는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단 종류를 구별해야 해요. 불법행위 책임 750조 성립합니다. 내 권리를 침해했으니까. 그런데 채무불이행 책임 제 390조 성립하지 않습니다. 둘 사이에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요. 시험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나오면 X. 틀린 지문입니다. 3. 대상 청구권. 시효가 완성됐는데 땅이 공용징수되어 버려서 등기를 못 넘겨받게 됐습니다. 이때는 땅 대신 받은 보상금을 나한테 내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상 청구권이죠. 단 조건이 있습니다. 땅이 수용되기 전에 미리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합니다. 가만히 있다가 수용된 뒤에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. 자, 챕터 5. 시효 이익의 포기. 마지막 함정인데요. 마지막으로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주인에게 내가 이 땅 살게
매수 제의를 했습니다. 이걸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을까요? 1. 완성 전에 매수 제의. 아직 20년 안 됐는데 살게라고 한 건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. 그냥 분쟁 피하려고 한 걸로 봅니다. 2. 완성 후에 포기. 20년 다 채우고 나서 내 권리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포기입니다. 하지만 단순히 조금 싸게 팔아주세요 라고 매수 협의를 한 것만으로는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. 확실하게 나 시효 취득 안 할게 라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1. 아기의 무단 점유와 행정 재산은 시효 취득 불가다. 2. 간접 점유도 가능하고 앞사람 점유를 승계, 합산할 수도 있다. 3.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넘어가면 대항 불가. 단 다시 20년이 지나면 2차 취득이 가능하다. 4. 주인이 고의로 처분하면 불법행위 맞고 채무 불이행은 아니다. 5. 수용 시 보상금 달라고 하면 대상 청구권 수용 전에 권리를 행사했어야 한다.